이어서 지난 8월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양돈 산업 도민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발표는 신우식 전 제주도 의회 연구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신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3년도 양돈 산업 및 그다음에 지역 주민 상생 협력 방안의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될 게 이게 아까 그 LED 판이 굉장히 화면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보기는 좋은데 이 레이저로 이게 잡히질 않습니다.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축 분유로 해서 정화 재처리로 해서 마실 정도까지 기술은 높아졌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서포팅을 못 하잖아요. 그런 갭이 생기는 거 모양 지금도 그런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번거롭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조사 내용은 15개 했는데 하나는 신뢰도 문제 때문에 이제 빼가지고 14개 정도 항목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리고 각 항목은 다음 장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한 323분한테 인식조사를 했고요.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9일부터 9월 24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이 171명, 여성이 15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성 비중이 한 53%, 여성 비중이 47% 됐고요. 자, 응답자의 연령을 보시면 대개 여기 보시면 50대, 그다음에 40대, 30대 이쪽이 주로 한 8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응답자 비중, 응답자의 직업 비중을 보면 사무직, 그다음에 자영업, 서비스 종사자, 주부, 그다음에 전문가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직 이런 부분들이 거의 90%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거주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71%고 서귀포시가 나머지 한 29% 되고요. 동, 읍, 면을 나눠보면 동 지역이 73%, 읍 22%, 면 지역이 한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은 다른 데이터는 연령이라든가 직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별이 없는데 핵심은 바로 주변에 양동 농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진폭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집 근처에 농장이 있다라는 데가 22%, 농장이 없다라는 데가 한 78% 됐고요. 거주 연도는 뭐 10년 이하부터 시작해서 41년 이상 된 분도 이렇게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게 그 5년 전에 사실은 그 축산 악취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게 지금 개선됐느냐 안 됐느냐를 체크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제주도가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이 여론조사가 금년만 한 게 아니고 3년 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성이 뭐냐면 횡 쪽으로도 분석이 되지만 시계열적으로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좀 더 축산 악취 문제 개선 정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금년에 대상으로 몰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소폭 개선되었다, 대폭 개선되었다. 이 비중이 한 40, 한 2, 3% 이렇게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악화됐다는 비중이 20% 좀 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 악취 문제는 개선되었다는 쪽이 조금 높은 쪽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농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장이 있는 근처는 개선되었다는 게 32%밖에 안 되는데 악화됐다는 비중이 43.7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농장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개선됐다는 비중이 45%고 악화됐다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농장 근처가 어떻든 우리 축산 농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선 정도 폭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연령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소폭 개선됐다는 정도가 평균 35%인데 나이별로 보면 50세부터 59세는 41%가 소폭 개선됐다고 보고 40부터 49세는 40.7% 정도가 개선됐다고 이제 응답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직업별로 보면 사무직, 전문직, 관리직, 자영업 이쪽 비중이 많이 소폭적으로 개선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지역별로 보면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면이라든가 읍지역에 비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 얘기는 핵심은 뭐냐? 결국은 동지역 지역에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축산농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는 우리가 그 축산 악취 문제에 어떻게 보면 인식조사하는 데서 굉장히 큰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년만 조사한 게 아니고 2, 3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데이터가 불쑥 튀어나오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2, 3년 데이터라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시계열적으로 크게 이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가 개선됐다라는 비중은 어떻든 올라갑니다. 비중이 커졌죠, 그죠? 어쨌든 2년 전보다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악화됐거나 똑같다는 비중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신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플러스 과거 2년 전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좀 개선됐다라고 보는 폭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앞으로 계속 쌓이면 저희가 이제 축산 악취에 대한 여론조사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그런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를 사실은 이제 데이터 우리가 이게 여론조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응답자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든 저희가 제주 악취관리센터에서 이게 여러 그 악취 민원 발생 건수를 보면 어떻든 최근에 관련된 이게 파란 선이 최근 2022년 거고 나머지가 그 위에 건데 나머지 것들은 2022년보다 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떻든 민원 건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좀 줄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축산 악취는 건수 이게 민원 자체를 보면 한 19%, 20%가량 줄였습니다. 민원 건수가. 자, 문제는 금년에요. 금년에는 이제 5월까지 보면 오히려 20%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축산 악취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개인의 악취에 관련된 허용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이주해 오신 도민들이 악취에 적응이 잘 안 되시는 거죠. 못 참는 거죠. 이런 것들이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같은 데서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악취 문제대로 얘기하면 당연히 민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중복적인 민원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축산 악취가 왜 개선됐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국과 농가가 동시에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농가 개선이 굉장히 노력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27%, 거의 2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아직도 축산 농가가 아직도 좀 더 개선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 남성하고 여성을 보면 여성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한데 남성은 굉장히 야박하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그래도 이게 우리 도하고 축산농가가 열심히 해서 어떤 냄새를 좀 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그 비중이 굉장히 낮은 그런 걸로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괄됩니다. 동지역은 축산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노력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면지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의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2021년과 2022년도를 보시게 되면 축사 낚시에 대해서 어떻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미흡하다라는 게 높아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과거 아까 앞부분하고 비슷하게 시계열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유익한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축사 낚시 문제는 축사는 농가가 밀접되어 있는 지역, 한림이라든가 대정 이런 데에 관련된 쪽으로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포커스를 집중적으로 이런 데를 맞춰서 여론조사를 좀 더 이렇게 보면 아주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축사 낚시를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들이 노후 시설을 빨리 현대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답이 굉장히 높았고요. 반면에 또 아주 좀 세게 나오는 악취 농가를 갖다 이전시키거나 폐업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비중이 높았고요. 또 하나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강제적인 동원을 이런 법적이고 강제적인 동원을 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같은 점은 굉장히 시계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노후시설 현대화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30. 이 비중 자체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반면에 악취농가 이전 폐업에 관련된 건 작은 수준이었던 게 굉장히 점점 높아져요.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금년에는 현대화 시설에 비해서 폐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속 강화 비중이 낮지만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에 관련된 인식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이 개선되고 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냄새에 관련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개선됐다라는 거에서 이게 멈칫하면 안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부응할 수 있을 정도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대화 시설 하드웨어적인 현대화 시설 개선뿐만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이게 축산농가의 자구적인 노력들이 약한 데는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농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상은 뭐냐? 이런 것 쪽에서 굉장히 또 우리 제주도민들이 관대해요. 페널티도 매기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책임의식하고 환경의식, 그 다음에 이 축산 낚시를 제고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좀 습득시키는 교육을 좀 많이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념에서 이런 쪽에도 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산 이 액비 처리 방식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어떻든 가축 분뇨를 갖다 이제 태액비에서 정화 방류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왜 이 액비 처리 방식을 축소했느냐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니까 이분들 대부분 생각들은 이게 액비가 바로 악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21년하고 22년에도 보면 축산 악취 발생 요인 중에서 문제됐던 것들이 농가가 관리 미흡한 것도 있고 노축사 시설 때문에 생겼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로 액비 살포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걸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가축 분뇨를 70% 수준까지는 앞으로 이제 정화해서 방류한다든가 제처리수를 활용하겠다는 거고 30%는 퇴액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좀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소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 마인드에는 제주도민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이라는 거죠. 경축순환에 관련된 인식들이 아주 제주도민들한테는 뿌리 깊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이런 응답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액비를 다각화하는 데서 남성하고 여성을 물어봤더니 남성들은 퇴액비를 갖다가 액비 쪽을 다각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굉장히 커요.
반면에 여성들은 작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훨씬 더 친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인식을 굉장히 더 가치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근처에 농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응답한 분들이 뭐 확대하는 거는 비슷한데 축소하는 걸 보면 농장이 있는 지역은 축소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퇴역비 더 뭐 활용시키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에 농장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퇴역비 더 다각하지 마. 지금 냄새 많이 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농장이 있느냐 의미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차별화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 면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축소를 굉장히 높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얘기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지역에는 주로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냄새에 대한 그런 그 반대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이 액비 이용의 다각화 방안은 우리가 사실 이 도내 골프장 잔디를 지금 액비를 냄새를 제거한 그 액비를 사용해서 이게 사실은 다른 데서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재배지에 토마토라든가 호박, 파프리카 이런 거에 대해서 액비로 해서 경축선한 사람의 모험 사례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아마 그 제주도민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냄새가 아주 이게 부숙이 잘 된 그런 진짜 이 고품질 액비를 갖다가 초지의 다른 지역에 관련돼서 한번 그 확대하는 거 어떻게 되냐? 확대하는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도에서 이게 이제 딜레마죠. 결국은 우리가 이 퇴액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액비 처리해서 그냥 사용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정화 처리해서 방류하는 문제 혹은 정화 처리해서 다른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 뒷부분들은 법적으로 서포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 중에서 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축순환 산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둔다. 제주도는 역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그런 인식을 가진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 양돈 산업과 도민의 상생 여부 인식 조사를 했더니 비슷합니다. 상생하고 있다, 상생하고 있지 않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뭡니까? 이런 홍보, 아까 이런 걸 홍보들이 도민들한테 별로 많이 안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홍보에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아마 이게 신경을 써서 이런 쪽도 앞으로 도민과 더 이런 것도 소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든 지금 봐서는 양돈 시장이 법적인 수준에 지켰다고 딱 수준에 멈추면 안 되고 그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돈장이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양돈업이 제주도민과 상생하려고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를 봤더니 일단 양돈장이 있는 데는 양돈장이 있는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상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 양돈장이 상생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양돈장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까 말한 굉장히 비우호적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이 표는 나타나고 이게 표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보세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어디가 강합니까? 면적입니다. 면적에 사시는 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하고 데이터가 다 일관적이에요.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2021년과 2023년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분석해 봤더니 상생하고 있다라는 게 비중이 아까 그래도 높았는데 이거는 21년 조사한 거에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의 노력은 금년에는 상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비중이 높았는데 2021년에 비해서는 그 퍼센트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보면 더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더 상생하고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게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이게 지역 주민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의 이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안 되는 거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여간 갈등 요인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꾸 대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 양돈 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찬성한다가 61%예요. 반대는 24%. 그러니까 도민은 기본적으로 양돈 산업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습니다. 예. 애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 그래서 어떻든 다만 이것도 일관적입니다. 양돈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는 경우는 찬성하는 게 굉장히 낮아요. 비중이. 양돈장이 없는 지역에 사는 비해서 찬성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답이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예, 일관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 양돈 산업 육성 여부에 대한 걸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한다. 이게 양돈 산업 육성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어디가 높냐면 바로 면지역이 높습니다. 42%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지만 2021년 거 아무도 이거 다 잊어먹었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있고 그 흐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난 많이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데이터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양돈 산업 육성을 찬성한다 비중이 61%라고 그랬잖아요. 2021년에는 이게 6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또 떨어진 거죠. 그죠? 육성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높긴 지금 높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떨어진 거예요, 많이. 자, 이런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라든가 산업을 보는 포지션, 아까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 되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주관식 문제였어요. 양돈 산업 찬성을 왜 하느냐라고 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게 이제 36%고 기타 안심 먹거리, 친환경 사육 환경,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 육성의 필요성, 가격 안정, 뭐 여러 가지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관광과 확대로 대주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인식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이 기여하는 게 아마 가면 갈수록 악취 저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답변도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량종축 제주도가 자랑하는 우리 대지의 그 우량종축을 더 육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걱정하는 건 제주가 산업이 그나마 귤하고 이 양돈 산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무너뜨리자고 이걸 반대하는 거죠. 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양돈 산업을 한돈 특구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다 양돈 특구가 되든지 뭐 해서 이렇게 좀 육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주관식 답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비용, 그러니까 뭐 냄새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양돈 산업을 갖다 육성시켜야 되겠느냐라고 봤더니 없어져야 한다는 비중은 12.4%,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근데 여전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게 62%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62%로 높은데 이것도 2021년, 2022년, 2023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비중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높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죠, 그죠? 뭔가를 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걸 답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지 이제 축산농가가 냄새를 위해서 기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 좀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필요성이 있다. 이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 이렇게 되는 걸로, 63% 되는 걸로. 다만 여기도
양돈장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양돈장이 있는 지역에는 찬성이 59%, 양돈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63%. 양돈장이 없는 데는 훨씬 높은 거예요. 육성 지원해줘야 된다. 예? 예, 농가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취하는 게 어떻든 지금 농업직불제 축산에 관련돼서도 지금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익직불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봤더니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필요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다만 이게 양돈장이 근처에 있는 데 사는 분과 양돈장이 없는 데 사는 분은 또 응답 비중이 차이가 나는 거죠. 아주 일관적입니다. 양돈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일관적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이 고급화 브랜드화 이게 전략으로 가장 우선시될 게 뭐냐? 바로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거예요. 친환경 순환 산업이에요. 그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산업으로 이게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인식조사에서 쭉 기초적으로 느껴왔던 거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제주 도민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친환경이다. 친환경.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퇴액비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각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게 정화 재처리해서 이거 다른 걸로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화 재처리해서 그냥 물로 흘려보는 건 친환경이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화학비료라든가 이런 거에 오남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어떻든 지금은 도민들은 그래도 아직은 액비가 냄새가 나서 지금은 싫지만 그래도 가는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바로 친환경이라는 거죠. 이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축순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주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인식조사에서 본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이상이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양돈 산업에 관련된 인식조사 결과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신우식 전 제주도의회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 제주 양돈 포럼 1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